두 번째 책은 고양이 빌라라는 책이에요. 그럼 읽어볼게요. 고양이 빌라, 김이삭글, 이효성 그림. 공원 옆에 빨간색 궁전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목수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공원에 나가 측백나무 아래다가 고양이 사료를 놓아두었어요. 그러면은 길고양이들이 와서 냠냠 쩝쩝 맛있게 먹고 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고양이 집을 좀 만들어줘요. 공원에 가져다 두게요. 그거 참, 이제는 고양이 집까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곧 겨울이 올 텐데 얼마나 춥겠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길고양이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허락했어요. 할아버지는 편백나무로 튼튼하게 고양이 집을 4채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101호, 102호, 103호, 104호라고 문패도 붙여줬지요. 호호호, 4마리가 살 수 있는 고양이 빌라네요. 할머니는 아주 흡족해하면서 101호와 102호는 꽃사과나무와 당풍나무 사이에, 103호와 104호는 동백나무랑 03호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 가보니 얼굴이 넓적하고 꼬리가 뭉툭한 고양이가 101호를 차지하고는 엎드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 활짝 웃었어요. 호호호. 101호의 주인이 서네. 넌 넓적하게 생겼으니 이제부터 넙디라고 불러주마. 할머니는 파란색 하트 모양 그릇에는 사료를, 분홍색 하트 모양 그릇에는 물을 각각 넣어주었어요. 다음날 공원에 가보니 102호에도 주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호호호, 빌라 2채를 찾네. 할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는 102호 앞에도 사료와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주었어요. 사료를 보자 고양이가 튀어나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암컷이네. 그런데 얘는 식탐이 있구먼. 할머니는 102호 고양이에게 롤리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할머니는 그날도 마트에서 고양이에게 먹일 캔을 샀어요. 캔을 넣은 장바구니를 들고 공원으로 막 들어설 때였어요.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색 털에 파란 눈을 감진 아기 고양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가까이 가서 고양이가 말을 걸었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잠시 기다려. 할머니는 캔을 따서 아기 고양이 앞에 내밀었어요. 아기 고양이는 처음엔 뒷걸음질 쳤지만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다가 캔 가까이에 다가왔어요. 괜찮다, 먹으렴. 아기 고양이는 캔 속에 든 것을 맛있게 핥아먹었어요. 캔이 자꾸 뒤로 밀려났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캔은 아기 고양이를 앞으로 당겨주었어요. 아기 고양이는 사료 캔을 다 먹어치운 뒤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고는 재빠르게 층백나무 울타리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아기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아직 어린데 잠은 어디서 잘까? 고양이 빌라에서 지나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아기 고양이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비명소리에 갑자기 할머니가 잠을 깼어요. 무슨 소리지? 할머니는 거실불을 켜고 베란다로 갔어요. 공원을 내려다보니 넙디기와 롤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저 녀석들 또 시작이네. 먹는 걸 갖고 툭 하면 싸운단 말이야. 넙뛰기 밥을 롤리가 슬쩍 훔쳐먹은 게 분명했어요. 조용히 좀 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넙뛰기와 롤리는 서로를 째려보고는 각각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녀석들이 그래도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할머니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왔어요.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목이 아파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공원에서 또다시 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흥 어흥! 할머니는 다시 잠을 깼어요. 공원에 내려다보니 넙뛰기와 시커먼 고양이가 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빗자루를 들고는 공원으로 갔어요. 넙뛰기와 시커먼 고양이는 동그란 원을 그리며 서로 으르렁 거렸어요. 시커먼 고양이는 원래 길고양이 왕이었지만 회색 고양이에게 밀린 후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고 있었어요. 이 녀석들!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넙뛰기와 시커먼 고양이는 할머니 소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어흥! 시커먼 고양이가 번개같이 넙뛰기 머리를 물고 나서는 발톱으로 등을 핥히웠어요. 넙뛰기로 질세라 검은 고양이 목을 힘껏 물었어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높이 들었다가 땅으로 내리쳤어요. 그제야 시커먼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요. 넙뛰기가 할머니를 보며 울부짖었어요. 왜 싸우고 그래? 넙뛰기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흘렀어요. 배를 보니 털이 한 모금큼 뜯겨나갔어요. 집에 가서 연고를 가져와야겠다. 할머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고양이들 선화에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약국에 가서 연고를 샀어요. 넙뛰기 상처에 발라줄 약이 부족했거든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졸래졸래 따라왔어요. 얼마 전 비 오는 날 보았던 그 고양이였어요. 반갑구나 야야. 아기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아기 고양이는 계속 할머니를 따라왔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잠시 기다려. 할머니는 가방에서 고양이가 먹는 캔을 꺼냈어요. 아기 고양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내 이름이 오늘부터 샴이다. 할머니는 아기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샴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102호 롤리가 어슬렁어슬렁 왔어요. 롤리는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샴을 확 핥히었어요. 샴은 놀라 얼른 도망쳤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가 롤리를 야단쳤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롤리는 할머니 발목을 온몸으로 쓰다듬으며 야옹거렸어요. 샴은 어린이 잘 챙겨줘야지. 할머니는 롤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망갔던 샴이 다시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이제부터 103호에 살도록 해. 샴은 롤리의 눈치를 슬쩍 봤어요. 하지만 롤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를 샴을 안고 103호로 갔어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104호 주인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아무래도 시커먼 고양이가 오면 다시 살게 해줘야겠어.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에서 초승달이 내려다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